안녕하세요. 드라마 힐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은중과 상연인데요. 이 드라마 2025년 9월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었고 상연이었다. 은근히 인기 많았는데 다들 그날 보셨나요? 우리는 아직 안 보셨다면 이 다시 해설 만나지 듣고 말았어야 했다. 정주행을, 이미 보셨다면 2번 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만큼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 드라마거든요. 저는 이 드라마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결핍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살면서 저마다 크고 작은 결핍과 상실을 경험하고 그것에 관한 기억이나 상처를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잖아요. 이 드라마는 은중과 상현이라는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두 친구의 결핍과 상실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은중과 상연이라는 이 드라마는 극 중에서 나중에 드라마 작가가 된 은중이가 과거를 회상하며 쓴 드라마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쓰는 은중이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오기도 하고 은중이의 시선과 기억을 따라가며 과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은중이가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로 상연이가 전학을 오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은중의 시선만 따라가서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상연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 은중이는 상연을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처음에는 도대체 상연은 왜 저러는 거야 싶을 때가 있죠. 은중이도 그래서 드라마를 쓰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멈춰 있었는지도 몰라요. 완성되지 않은 퍼즐처럼. 상현은 왜? 라고 묻게 되는 그 지점들이 이 드라마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드라마는 맨 마지막에 상현이 남기고 간 일기장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 퍼즐이 완성됩니다. 은중이 비로소 상현을 완벽히 이해하게 됨으로써 다시 쓰게 된 드라마가 은중과 상현인 것이죠. 드라마를 왜 2번 봐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처음 한 번은 은중의 시선에서 편안하게 드라마의 흐름을 따라갔다면 두 번째는 상현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상현이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설명해 볼게요. 은중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상현이 전학을 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두 아이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은중은 아빠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엄마가 우유 배달 일을 하며 힘들게 생계를 꾸리시는데요. 반면 상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화장실이 2개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상현이, 은중은 그런 상현이 부럽습니다. 은중은 이때까지 자신의 가정 환경으로 인해 학교에서 늘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사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글짓기 수업을 맡고 계시는 윤현숙 선생님. 선생님은 은중이가 아버지가 안 계신 환경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로 불러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죠.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겠지만 그 자리를 다른 좋은 것들로 채워가라고. 그래야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라고. 선생님 본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은중이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한다고 말이죠. 자신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스승을 만난 아이는 그 뒤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학교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이 되죠. 이 아름다운 사제지간을 만들어준 윤현숙 선생님은 바로 상현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은중이 입장에서 상현이는 정말 다 가진 아이였겠죠? 부유한 가정에서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을 엄마로 둔 아이. 은중이는 상현이의 모든 것이 부럽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오빠 덕에 집에 비디오 테이프도 많고 다양한 영화를 접하고 교양 수준이 남다른 상현. 게다가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명석한 머리. 범접할 수 없는 상현이 그저 부럽습니다.
은중은 상현과 상현의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취향이나 교양은 환경에서 서서히 젖어들며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은중의 환경에서는 그런 것이 결핍된 상태였으니 자주 접하게 되는 상현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게 됩니다. 너무나 부러운 상현이라는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모방하며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곳은 자신이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현숙 선생님 댁이기도 했으니까요. 은준과 상현이 사진과 영화, 드라마를 공통적으로 좋아하며 자꾸 인연이 얽히게 되는 것도 어쩌면 은준이 상현의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며 함께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은중의 시선에서 두 아이를 살펴보면 상현은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진 아이고, 은중은 그 아이를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으며 서로 좋은 친구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돼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죠. 그래서 은중의 시선에서 보자면 도대체 왜? 나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랐는데 네가 왜?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건 은중이 처음에는 상현의 결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를 보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상현의 입장에서 상현의 결핍을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거예요. 상현의 일기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한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내면을 채워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보호자죠.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두 아이의 일기장에 적혀 있는 보호자, 엄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실 은중은 아버지의 부재로 잠시 위축되었을 뿐 원래가 긍정적이고 당찬 성격이었어요. 은중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엄마가 있었거든요. 은중의 엄마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인한 내면을 가졌죠. 가난하지만 애정은 부족하지 않게 늘 품어주고 채워주는 엄마였습니다. 반면 상현이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감정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가정에서 살았어요. 흔히들 가난한 한부모 가정의 어린아이에게서는 결핍을 상상하기가 쉽지만 풍요로운 가정의 아이에게서의 결핍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은중이도 상현이의 결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동경하는 가정에서 자란 부러운 친구로만 대했을 거예요. 부유한 가정의 아이가 무언가 결핍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배부른 소리 혹은 철없어서 뭘 모르고 하는 투정 정도로 치부될 수 있죠. 정말 그럴까요? 게다가 은중이 볼 때 상현의 어머니는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셨으니 상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결핍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돌봄과 따뜻함을 주는 어른이 한 명만 있어도 아이는 그를 보고 의지하며 자랍니다. 그 따뜻함을 부모에게 받지 못하면 다른 어른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죠.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 둘을 모두 가진 건 상현이 아니라 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이라는 결핍을 모두 채우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한편 상현은 어땠을까요? 먼저 상현의 아빠를 살펴보죠. 장관의 아들로 태어나 타인에 대한 이해 없이 이기적으로 자라온 아빠. 나중에 사업이 쫄딱 망한 후 상현에게 늘 돈을 요구하던 모습에서 미루어 볼 때 부유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조차 제대로 된 사랑을 주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상현의 엄마는 어떨까요? 학교에서는 불우한 가정 환경의 학생 마음도 다독여 채워주는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엄마로서는 어땠을까요? 상현의 엄마는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던 불우한 환경의 경험자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고 반듯하게 성장하여 교사가 되었죠. 여성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히던 교사가 되어 장관의 아들과 결혼도 하고 부유한 가정을 꾸립니다. 자신의 생각만큼이나 반듯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강하죠. 혹여 자신의 아이가 다른 사람의 불우한 환경이나 결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거만한 사람으로 자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한 자신의 남편이 그러한 것처럼요.
그래서 아이들을 엄격하게 대합니다. 무언가를 늘 가르치는 교사답게 자신만의 선이 분명했던 것이죠. 가난과 부재, 결핍에 대한 선이 있었고 그 선 이상의 것을 가진 사람은 부유하고 이미 다 가졌기에 결핍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없는 결핍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칭찬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칭찬에 인색해지고 좋은 머리를 갖게 해준 것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죠. 풍족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 고통을 주어서라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엄격한 잣대가 있었죠. 아이들은 어떨 때 결핍과 풍요를 느낄까요? 진짜 물질적인 가난만이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가난과 풍요를 느끼는 부분은 가정 내의 사랑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가난을 잘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가정 불화를 겪거나 사랑이 부족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큰 결핍감과 정서적 빈곤감에 시달립니다. 상현의 엄마는 그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자신의 딸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결핍을 모르고 가난을 모르고 자라서 부족한 사람이 될까봐 늘 결핍을 가르치려고 했죠. 칭찬에 인색하고 엄격하게 대하면서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고 싶은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상현의 엄마는 몰랐어요. 그 딸에게 가장 큰 결핍을 만드는 사람은 사랑을 주지 않았던 자신이었음을. 게다가 상현의 엄마는 딸의 친구가 자신과 비슷한 아버지가 안 계신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공감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은중에게 따뜻한 인정의 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부모를 대신할 만큼의 큰 사랑을 주는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는 상현의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공감. 엄마가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 때의 배신감이 너무 컸을 텐데요. 자신에게 한 번도 따뜻한 엄마였던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어른으로 든든한 정서적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상현의 엄마 윤현숙은 나와 같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필요가 없는 딸을 무의식 중에 질투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난 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 너는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으니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행복한 거야. 내가 좋은 머리를 물려주고 좋은 환경에 편안하게 공부만 하게 해줬으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해. 한 번이라도 딸의 성과를 기뻐하며 칭찬해주지 않죠.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환경과 비교하며 딸을 억압하죠. 딸은 엄마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딸은 엄마의 대리품이나 분신도 아니고요. 왜 엄마들은 자신이 겪어온 결핍과 상실의 고통을 딸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왜 딸이 그 부모의 결핍을 기준으로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해야 하며 살아야 하나요? 저는 상현의 양육자였던 윤현숙 씨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딸들은 엄마와 전혀 다른 존재고 전혀 다른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 그 기준으로 처음 세상에 나와 살아갑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럼 이 아이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당신의 사랑이죠. 당신의 관심과 인정으로 채워야 해요. 상현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늘 엄마의 과거 기준으로 평가받고 사랑을 절제당했어요. 윤현숙 씨의 훌륭한 공감 능력은 자신과 비슷한 불우했던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에게만 발휘되었기 때문이죠. 칭찬과 사랑을 원하는 아이에게 단호하게 가르치려고만 드는 엄마. 그래서 그 엄마는 상현의 인생에 크나큰 결핍을 안겨주죠. 사랑받지 못한 아이, 한 번도 사랑으로 채워준 적이 없는 아이, 유년에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아이는 자라서 어떻게 타인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타인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고 행복할까요? 상현은 자기가 오빠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엄마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엄마가 오빠를 추궁하고 그로 인해 오빠가 자살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자신이 오빠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온 아이. 하지만 부모는 상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 번도 상현의 마음을 들여다봐주며 다정하게 대화해 본 적이 없었던 부모였기에 상현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도 상현이 얼마나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는지가 드러납니다. 가족의 자살은 남겨진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물론이고 그 형제도요. 오빠의 죽음을 설명해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방치된 채 알아서 자라온 상현은 그렇게 자신의 오해와 죄책감과 싸우며 혼자 그 시간을 견딥니다. 그러다가 오빠의 PC 통신에 접속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빠의 흔적을 찾다가 오빠를 따르던 오맹달이라는 닉네임의 한 남자를 알게 되고 그의 방황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가 바로 상학 선배죠. 오빠와 오맹달이 같은 영화를 좋아하고 사진을 좋아하며 통하는 게 많았던 만큼 상현과 상학은 공통 관심사도 많고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오빠의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취향의 공통 분모였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감정을 갖게 합니다. 상현은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상학이 진학했다는 대학 같은 동아리에 후배로 들어갑니다. 상현은 이미 상학에게 마음이 있었고 이 정도 인연이라면 두 사람이 서로의 운명 같은 인연을 확인하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공통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학의 옆에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은중. 상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을까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고 늘 스펀지처럼 흡수하던 친구. 자신에게는 엄격하기만 하던 엄마가 그 친구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속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것을 지켜보아왔죠. 엄마도 오빠도 자신의 친구 은중에게 더 너그럽고 자상한 것을 보며 그 친구를 마냥 좋아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자신에게 친구가 없을 때 유일하게 다가와준 친구였기에 상현은 그녀와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빠의 죽음 이후 가세가 기운 후 그 모든 관계들로부터도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오빠를 알고 있는 상학 선배가 있는 대학에서의 생활을 기대하며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은중이 있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은중은 당연히 가장 친한 친구의 자리를 다시 쉽게 내어줍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현을 위해 보증금을 마련해서 좀 더 좋은 자취방에서 함께 자취 생활을 시작하죠. 상현은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친구 관계를 유지해 가지만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저 혼자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접는 것으로 친구로서의 의리를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상학을 좋아하는 마음은 대학 때에도 회사 생활에서도 상현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자신의 운명의 방해꾼처럼 여겨지는 은중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죠. 상현은 은중의 것을 빼앗아 크게 성공하게 되고 엄청난 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운명의 장난 속에 던져집니다. 말기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인데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은중뿐이라는 것을. 누가 너를 받아주겠니? 은중과 결별하며 은중이 했던 말은 상현에게 평생의 화두와 같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온전히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 상현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기도 했죠. 상현의 결핍은 유년에 사랑받지 못했던 유아기적인 결핍이기도 했기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현은 때로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이 같은 모습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제멋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중의 이 패부를 찌르는 말로 인해 상현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오기처럼 버텨냅니다. 자신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는 남자를 견뎌내며 노력하는 결혼 생활이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이었을까요? 결국 이혼 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상현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이런 결핍까지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사람은 오직 은중뿐이라는 것을.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아이, 자신이 늘 갖고 싶었던 따뜻한 엄마, 따뜻한 가정, 그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게 자라온 아이 은중.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단단한 마음으로 상대와 세상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 상현은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은중에게 털어놓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오빠와 비밀과 자신의 텅 비어있던 가족사, 그리고 자신의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도요. 자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을 은중에게 남깁니다. 어쩌면 상현은 오래전부터 누군가 자기 마음을 물어봐 주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왜 엄마를 그렇게 대하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어린 상현이의 마음을 누군가가 들여다봐주고 힘들었겠다고, 너도 지금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스럽다고 말하며 보듬어 주길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다 말할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준 친구 은중이에게는 이제 말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은중이가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다가와 물어봐 주길 어쩌면 상현은 기다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